여러분, 혹시 만화 드래곤볼 아세요? 거기 보면 가끔 평범한 인간 전사가 수련을 거듭해서 막 신을 뛰어넘고 그러잖아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요, 가끔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업주, 그러니까 거의 신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 오너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직원, 말 그대로 전설이 된 셀러리맨이 탄생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인물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의 커피 왕국을 건설한 남자, 바로 동서식품의 김재명 명예회장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업주의 오른팔.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게 꼭 있잖아요. 이 스토리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삼성제국을 세우게 될 창업주 이병철, 그리고 그의 가장 믿음직한, 정말 평생의 오른팔이 될 젊은 청년 김재명의 만남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이력 좀 보세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데 18살에 삼성의 모태가 된 국수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요. 그러다 불과 30대에는 삼성 최초의 제조업 공장을 성공시키고 40대에는 사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야말로 신화죠, 신화. 그럼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임을 얻었을까? 그의 전설이 시작된 아주 극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인데요. 이병철 회장이 서울에서 하던 사업이 전쟁 때문에 전부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거죠. 이병철 회장은 완전히 절망적인 마음으로 피난지인 대구에 도착합니다.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으로 유명한데 그때만큼은 그 침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해요. 바로 그때 정말 영화처럼 한 사람이 이 회장 앞에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동안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대구 양조장을 맡아두었던 젊은 직원 김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쟁통에 사업을 지켜낸 건 물론이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 3억 원을 정말 고스란히 이병철 회장에게 내민 겁니다. 이 사건 하나로 두 사람 사이에는 그야말로 평생 깨지지 않은 신뢰가 쌓인 거죠. 김재명은 그 이후에 삼성 최초의 제조업인 제일제당 공장을 맡아서 거의 신기에 가까운 경영 능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실력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항상 직원들을 먼저 챙기는 그 인품 때문에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다.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35년이나 충성하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대체 왜 삼성을 떠나기로 결심했을까요? 50대 초반이면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근데 그는 돌연 삼성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병철 회장이 정말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나 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 그룹의 창업주가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셀러리맨의 앞날을 이렇게까지 직접 약속해 준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를 얼마나 깊이 믿고 인정했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김재명 회장은 삼성에서 받은 퇴직금 같은 걸로 당시 횡령 사건 때문에 막 휘청거리던 커피 회사 동서식품을 인수합니다. 사실 이 회사는요, 삼성이 인수하려다가 문제가 많아서 꺼렸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과감하게 뛰어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커피 왕국의 서막이 열립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문화를 정말 영원히 바꿔놓을 엄청난 혁신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위대한 혁신이 뭐였을까요? 바로 커피 믹스의 발명입니다. 다들 아시죠? 커피, 크리머, 설탕, 이 세 가지를 그야말로 황금 비율로 딱 섞어서 스틱 하나에 담아낸 거죠. 언제 어디서든 뜨거운 물만 부으면 완벽한 커피 한 잔이 뚝딱 완성되는, 이건 뭐 거의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결과는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이 혁신적인 제품이랑 또 김재명 회장의 그 귀신 같은 생산 관리 능력이 합쳐지니까 동서식품은 1970년대에 이미 대한민국 커피 시장을 그냥 평정해버립니다. 하지만 동서의 독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커피의 대명사가 될 브랜드가 곧이어 등장하게 되죠. 1980년대 동서식품이 맥심을 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동결건조 공법을 쓴 건데요. 쉽게 말해 커피 원액을 꽝꽝 얼린 다음에 거기서 수분만 싹 빼내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맛이랑 향이 훨씬 더 살아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던 수입 커피에 대한 완벽한 대항마가 생긴 겁니다.
맥심의 성공 뒤에는 또 기가 막힌 마케팅 전략이 있었어요. 우리 거 미국산이랑 기술도 맛도 똑같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팍팍 심어줬고요. 모델로는 당대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작가들을 내세워서 뭔가 고급스럽고 지적인 이미지를 더했죠. 덕분에 맥심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영원할 것 같았던 동서의 커피 왕국에도 처음으로 아주 거대한 위협이 닥쳐옵니다. 1990년대 후반 모든 걸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인스턴트 커피의 시대에서 원두를 직접 갈아내리는 아메리카노의 시대로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모두가 이제 동서식품은 끝났다고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믹스커피의 왕국이 거대한 에스프레소 문화의 파도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동서는요, 정말 놀랍고 영리하게 이 상황에 대응합니다. 여기서 동서의 진짜 저력이 드러나는데요. 위기를 그냥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스타벅스가 위협적이라고요? 그럼 아예 그 스타벅스 브랜드를 빌려와서 캔커피, 병커피 시장을 장악해버립니다. 아메리카노가 대세가 되니까 인스턴트 아메리카노, 카노를 만들어서 홈카페 시장을 휘어잡았죠. 심지어 캡슐 커피 시장까지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물론 이렇게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고는 있지만 동서의 미래에 대한 물음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 합작사에 내야 하는 막대한 로열티 문제라던가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좀 복잡하게 얽힌 지분 구조 같은 것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죠.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한 청년이 대한민국 커피의 왕이 되기까지 한 명의 위대한 셀러리맨이 써내려간 이 신화는 과연 3세, 4세 시대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김재명 회장이 평생을 바쳐 세운 이 왕국의 미래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